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조금 하락하고 코스닥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28% 하락했고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에서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거의 한 9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현재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으로 밑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어요. 내일 다시 3000포인트 위쪽으로 복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이게 뭐냐,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든 것은 백신 때문인가? 아니면 때마침 저때 유럽이나 뭐 미국 그리고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강화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한 덕분이냐, 백신 아니면 이동 통제 어느 게 맞는가 좀 고민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백신을 갖다가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이렇게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봉쇄는 좀 더 느슨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또 투자자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백신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던 것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이동을 통제해서 그런 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게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럽 각국이 다시 봉쇄 수위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도 다시 봉쇄 수위를 높이고 있고, 뭐 유럽 전부 다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봉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면 회복될 것 같았던 이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또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걸 다시 봤을 때 이거 언제 어떻게 되나 싶어서 투자자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세계 경기가 다시 침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국하고 또 이래 강대국들이 한판 붙어붙어요. 중국이 위구르족을 뭐 인권 탄압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다른 나라들 보고 동참을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 EU까지 동참을 하고 다른 뭐 서방 국가들이 동참을 해서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세계에서 무역의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 무역 규모가 또 급감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다시 생기고 있는 거죠. 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미국 이렇게 이런 나라,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이런 나라들하고 거래 규모가 이렇게나 큰데 참 중간에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요 시장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세력들은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또 그 동기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은 또 돈을 풀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경기가 나아지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그리고 강대국이 지금 또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사람들이 이때 이 지점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될런가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이래 또 무역 분쟁으로 패권 전쟁으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회복은 어디가 붙노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라고 생각해 볼 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여행, 뭐 항공 이런 업종들이 언제부터 올라왔냐고 하면은, 요 11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많이 매수해서 상당 부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좀 헷갈려 하고 있는데, 방향은 명확한 거잖아요. 뭐 걔들은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멀리 보게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느니까 뭐 세계 각국은 다시 봉쇄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뭐 바이러스 백신은 계속 맞고 있죠. 그렇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면 다시 봉쇄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던 업종들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 좀 뭔가 좀 샀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놓쳐서 이때 경기 민감주를 계속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오른 종목을 사야 되냐는 좀 그런 생각들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갈팡질팡 하던 사이 이렇게 경기 민감주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주도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 보면 결과적으로 또 회복될 거잖아. 그러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우리가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똑같아요. 현금 보유 그동안 계속 했었다 아닙니까? 현금은 뭐 시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계속 들고 있으세요.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동안 담아왔잖아요. 그러면 뭐 늘 하던 대로 담아가면 되죠. 오히려 떨어지니 더 싸게 매수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당장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좀 씨앗을 뿌린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래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뭐 보고도 조금씩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죠. 씨앗을 뿌릴 때 보면 진짜로 그 대충 뿌립니다. 대충 이 시기가 있어요. 뭐 3월달, 뭐 5월달에 파종하는 것들도 있고, 뭐 6월 달에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 각 시기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대충 뿌려놔요. 대충 이렇게 뿌리 놓고 대충 흙을 덮어 두게 되면은 이 전부 다 100%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라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발화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또 일부는 새가 와서 파먹는 것들도 있고, 일부는 좁게 컸는데 어떻게 뭐 잘못하다가 밟아서 뭐 죽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좀 크다가 또 비가 와가지고 죽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100%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충 뿌려놓고 이 중에서 뭐 어느 정도는 손실 볼 거다. 이거는 뭐 자라다가 말겠지 이래 생각하고 새가 좀 먹는 거, 뭐 좀 웃자다 보니까 밟아서 죽여버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다가 요 정도만 이제 수확을 한다 생각하죠. 그런데 뭐 수확 그 와중에도 발화가 잘 돼서 잘 큰다 하더라도 중간에 태풍이 와서 또 이런 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뿌리는 거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것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뿌리는 벽시라고 하는 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그 두어들인 수확물에서 극히 일부만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묻고. 근데 극히 일부만 남겨놓은 게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되면 다시 작년에 수확한 만큼 다시 이렇게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일부만 남겨놓고 다시 또 먹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현재 이렇게 뿌려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뿌리는 족족 뭐 전부 다 성공하리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잘 자라서 크게 성공해도 나머지 이렇게 뭐 로스 나는 거 사라지는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자마자 곧바로 수확을 갖다가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참 이렇게 뭐 이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알뜰했습니다. 알뜰해서 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그래 살았죠. 제법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너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개념이 뭐냐고 서로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죠. 씨앗을 뿌렸어요.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아버지는 요 씨앗이 다 자라서 수확을 할 때, 요 돈을 가지고서 이제 다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낄 건 아끼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산 겁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뭐 자랄 때 좀 부잣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서 씨앗을 이렇게 좀 뿌려놨다 보니까 이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요만큼 될 거니까 이만큼 수익을 벌어들인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이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빌리는 기죠. 다른 사람한테 야, 돈 좀 빌려도 이렇게 해서 돈 빌려서 내가 저거 잘하면 줄게. 이렇게 돈 빌려서 쓰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때 되면 생각한 만큼 이렇게 수확이 되면 다행인데, 어떨 때 로스가 태풍이 와가지고 흉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생산량이 작으면 다음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이때 빌린 돈은 어떻게 해야 되노? 다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는데 이때 다 못 갚고 좀 남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빚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이번엔 좀 더 많이 뿌렸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하겠죠. 작년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듬해 그 가을 되면 또 수확이 이만큼 될 거니까 지금 미리 땡겨 서는 거죠. 일단 요만큼 빚을 남겨둔 상태에서 또 땡겨 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 좀 빌리도 내가 벌면 갚아줄게. 이래 가지고 또 이때 그 계산대로 잘 안 맞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 들은지 몰라도 좀 커서 들었으니까 제가 저걸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있는 돈 가지고 사지, 있는 돈 가지고 삽니다. 있는 만큼 써요. 있는 만큼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앞으로 돈을 얼만큼 벌 거니까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아요. 그럼 더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 했냐.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없으니까 땡겨 쏘고 나중에 갚아주면 되지. 이렇게 속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갚아줄 때 내가 생각한 만큼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의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제가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교훈을 뭐 어떻게 잘 살려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땡겨놨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도 제가 이만큼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곡을 배우고 그대로 반복을 했다면 아버지도 가난했을 거고, 물론 크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가난했을 거고, 저도 또 그대로 답습을 하면 가난하게 살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부가 둘이 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막 달라면 달란 대로 줬던 집에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있는 만큼 쓴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항상 요구하면 아빠가 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안 고쳐져요. 이게 안 고쳐집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제가 돈에 대한 통제를 하고 이렇게 있는 만큼 쓰려고 딱딱 계획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래 사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저도 가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바로 수확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 컷, 이렇게 그 로스가 손실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포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중에 수확 때
어느 정도 나머지만 잘 자라도 저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종하는 시기다 생각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돈이 생기면 가능하면 씨앗을 더 많이 뿌려두세요. 씨앗을 요만큼 뿌려둔 사람과 이만큼 뿌려둔 사람의 물론 손실 정도는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횡보하고 있고 무엇이 어떻다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할 겁니까? 할 거잖아요. 해야 된다 입니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씨앗을 좀 더 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면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가만히 살펴볼 때 남이 알 수 없죠. 남이 알 수 없지만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 집안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형제간이나 친인척간 아니면 좀 친행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이웃이라서 어떻게 보니까 집안 사정을 조금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가만히 있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미리 당겼습니다. 돈을 현금 서비스를 쓰든 뭐를 쓰든 미리 당겼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굶으면서 살면 됩니다. 굶으면서 살면 돼요. 작게 먹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모았을 때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있는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생활 수준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돈을 빌려서 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가난을 면치 못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살 때 할부로 꺾은다든가 무슨 물건 살 때 무이자 할부라고 해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막 끊는 사람들 있죠. 있어보세요. 그 사람들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무조건 있는 만큼 현금 일시불로 땡겨서 그냥 바로 결제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중고차 타면 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고장 잘 안 나요. 중고차 타면 되고 좋은 차 타고 싶으면 돈을 많이 모으면 되죠. 모으고 나온 다음에 타면 되지. 꼭 빚내서 벤츠 끌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엄청 부자 같은데 집에 보면 현금 서비스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없는 것 같아도 쎄비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로 둘러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 타는 그 수준이 뻔하게 나와 있는데 전 국민들 중에서 90 몇 프로가 평생 자기 재산 다 끌어모아도 3억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게 통계로 나와 있잖아. 자기 전 재산 끌어모아도 3억이 안 되는 사람이 90 몇 프로라고 우리나라에서. 1억이 안 되는 사람은 60 몇 프로나 된다니까. 전 재산이 1억이 안 되는 사람이 60 몇 프로나 돼요. 그런데 벤츠 하나가 얼만데 BMW 한 대가 얼만데 그게 줄을 많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돈이 있어 타는 거겠어요? 다 뭔가 땡겨서 쓰는 거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아도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지에 거지가 따로 없다.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런 사람 쎄비렸습니다. 그런 물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부자 만들고 싶으면 그런 모습 안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보면은 이렇게 한 4종목 정도가 단기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보면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 종목들 있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보면은 오늘은 소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와서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싸운다. 우리 웃잖아 이게. 고민이 상당히 될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면 개인들하고 얘들하고 다르다니까. 개인들은 물론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기본소득이 된 가운데 잉여 자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 거의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이 투자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겁니다. 잘 되면 또 윤택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력들은 그냥 이게 몰빵이야. 몰빵.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몰빵 상태입니다. 몰빵 상태라서 몰빵을 떠나가지고 얘들은 몰빵 이상입니다. 레버리지까지 당겨서 쓰는 애들이 쟤들이에요.
우리보다 빚을 더 많이 내서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시장이 조금 뭐 좀 어지러우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돈을 회수하기 바빠요. 왜냐면 이 레버리지가 엄청 겁나거든. 빚내서 하는데 이 말이야 쟤들이. 그러니까 쟤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중소형주 조금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도 좀 움직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시장에서 큰 돈 굴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액면상 뭐 벤처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걔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가 그냥 행복하면 돼. 돈에 좀 이렇게 안 쪼달리고 빚 없고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매수한 종목이에요. 이거 살아보려고 불쌍한 놈들 17개 매수했습니다. 자, 요거 좀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 중에서 요 위에 종목들 있죠. 뉴에서부터 여기 삼성중공업까지 요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나머지 아래쪽에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뭐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데이터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얘들이 가진 데이터, 또 그 일반 제조업들, 그동안 얘들도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협업, 이렇게 더하기. 그러니까 뭐 요즘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유통업, 이런 거 우리 협업하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끼리 이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좀 더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손해를 안 보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통신업 KT 같은 거 있죠. KT. KT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이렇게 좀 지분을 좀 제한을 해놔서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KT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우리나라 전봇대가 다 외국인들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골에 촌에 꼽아놓은 그 전봇대까지 어떻게 다 팔아먹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 이상 주식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KT 이외에 뭐 SK텔레콤이나 뭐 LGU 플러스 요건 괜찮죠. 요거는 뭐 팔아먹든 말든가. 그래서 요거는 외국인들 지분 한도 뭐 보유 한도 그런 게 없습니다. 지가 다 사도 돼요. 근데 KT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그 전봇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튼 요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계속 돈 벌겠죠. 얘들은 고정비잖아. 그냥 휴대폰에서 고정 수입 나오죠. 뭐 전화기에서 고정 수입 나오죠. 전봇대 임대에서 그것도 고정 수입 나옵니다. 전봇대 줄 하나 걸치면 돈 줘야 돼요. 그냥 걸치는 거 아닙니다. KT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 줄 좀 걸치고 싶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안 그래도 고정 수입이 나오는데 앞으로 클라우드나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뭐 통신 인터넷에 연결돼야 될 거잖아. 얘들은 또 협업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 통신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점점 발달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면은 통신업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튼 이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뭐 시장이 조금 최근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쪼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되겠지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할배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돈도 없는데 벤처 끌고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빚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폼 잴 때가 따로 있지. 없는 게 있는 척 하다 보면은 밖에서 있는 척하고 안에서 쫄쫄 굶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